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쉐입입니다. 쉐입입니다. 크리에이트 탭에 쉐입입니다. 쉐입에 있는 여기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한 모델링 방법들, 얘를 이용해서 작업하고 모디파이 탭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탑뷰를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 라인은 선을 그릴 때 써요.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가만히 보면 여기에 노란색 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이 노란색 점의 의미는 선을 그리기 시작한 첫 번째 점이란 뜻입니다. 맥스에서는 이 시작점의 위치가 많이 중요합니다. 이 시작점의 위치를 가지고 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선을 그리다가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곡선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포토샵에서 패스 다루던 거를 드래그 할 때 Alt 키를 누르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할 때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드래그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래그 하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첫 번째 점을 클릭하면 스플라인, 도형을 닫게 됩니다. 자, 렉탱입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때 오른쪽 패널 부분을 보면 크리에이션 메소드가 있습니다. 크리에이션 메소드, 엣지와 센터 두 가지가 있어요. 센터를 체크하면 이렇게 가운데서 커지게 되고요. 엣지를 클릭하게 되면 코너에서 코너로 가게 됩니다. 키보드 엔트리를 누르면 내가 시작점의 위치, X점, Y점, 그 다음에 선의 길이와 간격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랭스는 420, 위드 297, 크리에이트.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키보드 엔트리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사이즈를 정확하게 넣고 싶어요. 그때 파라미터에서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297, 210, 210, 297. 그 다음 코너입니다. 코너를 동글동글하게 한 20mm만, 그러면 이렇게 코너 라디어스가 들어가요.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너무 멀리 있네. 자, 보시면 여기 위아래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위아래 화살표를 눌러도 되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피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얘를 드래그 해 보세요. 그러면 위아래로 드래그 하면 값이 위아래로 들어갑니다. 값을 드래그 해 보세요. 이 스피너를, 화살표 위아래 있죠. 얘를 스피너라고 하는데 얘를 드래그 해 보세요. 그러면 값이 들어갑니다. 자, 인터폴레이션은 보정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죠. 일단 파라미터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클입니다. 원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 원 그리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엘립스 타원입니다. 그 다음 아크는 호예요. 호를 그리는 거고요.
보시면 크리에이션 메소드를 보시면 엔드 엔드 미들, 센터 엔드 엔드, 센터 엔드 엔드 또는 엔드 엔드 미들, 끝점 끝점 중간점 쭉 드래그 해 보시면 되고요. 파이 슬라이스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파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파이라고 해요. 피자처럼 피자 조각을 만들어내는 걸 파이라고 합니다. 리버스는 반대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건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도넛입니다. 앵거는 정다각형, 사이드의 개수를 지정한 다음 드래그 하시면 정다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서큘러를 누르면 원형으로 그릴 수 있어요. 서큘러를 그리면 원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인시크라이브드하고 서큐시크라이브드 두 가지 있습니다. 내접하는지 외접하는지. 이미 우리가 캐드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 몇 가지가 다른 것들이 있는 거지 사실은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는 별입니다. 별인데요. 반지름입니다. 라디어스 1, 라디어스 2, 그 다음에 포인트의 개수, 그 다음에 방향, 톱날처럼 방향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디렉션은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필렛 라디어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하는데 첫 번째 모서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서리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값을 하나씩 한 개씩 넣어 보시면 돼요. 텍스트는 글자 쓰기입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글자가 들어가요.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간격, 그 다음에 이거 저기 줄간격인데 자, 그러면 줄간격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절할 수 있고 커널링 자간 간격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헬릭스는 나선이에요. 나선입니다. 아래쪽의 반지름, 높이, 위쪽의 반지름. 그러면 이렇게 나선이 만들어집니다. 아래쪽의 반지름, 예를 들어서 50, 위쪽의 반지름, 예를 들어서 50, 그 다음 높이는 100, 그러면 100mm짜리 한 바퀴 돌아간 겁니다. 회전수를 조절해주면 이렇게 나선이 만들어집니다. 바이스는 기울기란 뜻이에요. 위로 기울든지 아래로 기울든지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한 다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또 뭐 높이를 0으로 준다면 이렇게 모기향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높이를 조절해 주면 그리고 바이스를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에그는 달걀이에요. 이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요청을 많이 했던 모양인가요? 섹션은 단면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쭉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들었어요. 수정하고 싶어요. 얘를 수정하고 싶어요. 우리가 여지껏 다 만들었어요. 라인도 만들고 렉탱도 만들고 서클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얘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모디파이를 누릅니다. 모디파이 탭을 누르면 우리가 봤던 값 그대로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값 조절을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값 조절을 다 할 수 있어요.
에그요. 선택한 다음 모디파이 탭으로 들어오면 얼마든지 다 조절할 수 있어요. 다 조절 가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만드는 거는 어디서 만든다고요? 크리에이트 탭에서 만듭니다. 잘 보세요. 제가 원을 만들 겁니다. 원을 만들었어요. 아직 명령어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트 탭에서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셀렉션이 안 꺼졌거든요. 근데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크리에이트 탭이 이렇게 닫혀버립니다. 크리에이트 탭이 닫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모디파이에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작업을 할 때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럼 셀렉션이 안 꺼졌고 여기에 크리에이트 탭에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디파이 탭으로 넘어가서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렇게 다시 크리에이트 탭으로 들어오면 얘는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어디로요? 모디파이에서. 다시 볼까요? 자, 엔건입니다. 만들었어요. 아직 수정이 만든 크리에이트 과정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작업이 가능해요. 가능하죠?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클로즈 탭이 닫힙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모디파이 탭으로 가서 작업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이렇게 쉐입을 만들고, 쉐입이라는 건 단면입니다. 단면이고 단면의 형상을 쉐입이라고 합니다. 이 쉐입을 가지고 작업하는 게 가장 손쉽게 작업하는 게 뭐냐면 모디파이 탭에 보시면 여기 모디파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얘네들을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 중에 익스트루드가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여기 있네요. 캐드에서 익스트루드 배웠습니다. 어떤 기능이었죠? 돌출하는 기능이었죠. 자,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어마운트 값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돌출되는 거 맞습니까? 자, 어마운트가 값이겠죠? 값을 조절하면 돌출 범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세그먼트가 중간 단계예요. 보시면 이렇게 이 탑과 바텀 사이에 단계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를 넣어주는 거예요. 단계입니다. 세그먼트가 단계예요. 그걸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그먼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세그먼트가 필요하냐면 여기다 하나 더 주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밴드라는 거 있었습니다. 구부리기. 밴드. 구부릴 겁니다. 구부러지나요? 이걸 구부러졌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기울어져 버린 거죠. 왜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중간 단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가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중간 단계가 없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어떤 편집 작업을 할 때 이 중간 단계들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중간 단계 역할을 해주는 게 세그먼트의 역할입니다. 자, 모디파이에 보시면 내가 썼던 명령어, 즉 얘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명령어들이 여기 고스란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료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파이프 구조가 있어서 데이터가 먼저 들어오면 먼저 나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고 합니다. 뭐가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프린터요. 여러분들이 제 컴퓨터로 프린터를 걸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출력이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출력 건 사람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출력 건 사람이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스택 구조입니다. 항아리처럼 이렇게 양동이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아래로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요. last in, first out. 마지막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갑니다. 이렇게 생긴 구조를 스택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modify stack이라고 합니다. 이걸 modify stack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명령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뒤로 내려가서 얼마든지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모서리의 개수를 5개로 바꾼다든지, 모서리의 개수를 10개로 바꾼다든지, 원으로 바꾼다든지, 모서리를 낮추고 곡선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익스트루드 네, 값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돌출 값을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밴드 구부리기의 각도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스택 구조입니다. 이때 뭘 보냐면 여기 이 두 번째 아이콘을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 아이콘이 결과보기입니다. 결과보기예요. 레졸루션 보기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얘를 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오니까 두 번째 단계께, 첫 번째로 오니까 첫 번째 단계께. 맞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아이콘을 켜놓으면 최종 결과물을 놓고 보는 거예요. 돌출값을 줄이면 반경이 줄어들어요. n곤을 줄이면 값이 조절이 됩니다. 최종 결과를 놓고 그 다음에 값을 비교해서 보느냐, 아니면 내가 그 단계의 것을 놓고 볼 것이냐, 요걸 따지는 게 바로 이 레졸루션 버튼입니다. 레졸루트 온오프 버튼이에요. 레졸루트 결과 보기. 어느 게 편하냐면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건 그 단계가 편한 게 있고, 어떤 건 최종 결과물이 편한 게 있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1차적으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